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의 안티 기자입니다. 기존 운영해왔던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 유튜브 채널이 어떤 세력에 의해 채널이 폭파되면서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 채널을 다시 개설하여 방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방글라데시 군 당국이 카이의 소형 무장헬기 미리온과 수리온 기동헬기 도입을 동시에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튀르키예가 선점하려던 시장을 판도를 뒤집는 것으로 성사될 경우 국산 헬기 역사상 첫 대규모 수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수리온이 민수용으로 이라크에 2대 판매된 바 있으며 방글라데시 수출 시 첫 군용 헬기 수출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의 미리온과 수리온 동시 구매 추진 소식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방글라데시 미리온과 수리온 동시 구매하나. 지난 5일 미국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싱가포르 에어서 소식통을 인용해 방글라데시 공군이 카이의 미리온에 대해 강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육군은 수리온 기동헬기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측이 소유제기 물량은 미리온 6대, 수리온 6대로 총 12대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초기 물량은 소규모지만 이는 국산 헬기가 해외 시장 그리고 실전 요소가 있는 국가의 정규군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방글라데시 공군과 육군은 그동안 러시아제 밀-17 헬기 60여 대를 주력으로 운영해온 대표적인 러시아 무기 톱팟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서 러시아의 밀-28 하보크와 튀르키예의 T-129 아탁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비에이션 위크는 올해 초 T-129 도입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의 공격 헬기 요구 조건에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T-129 공격 헬기는 이탈리아의 A-129 망수스타를 기반으로 튀르키예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공격 헬기로 2010년부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T-129 공격 헬기는 원형 기체인 A-129보다 엔진 출력을 50%가량 더 높인 것으로 교체하고 메인 로터를 5옆 블레이드로 쓰는 등 개량하여 무장 탑재량 및 기동성을 강화했습니다. 필리핀이 총 6대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으며 튀르키예가 소말리아에 6대의 T-129 헬기를 공유해주기도 했습니다. T-129 공격 헬기는 미리온 무장 헬기와 비교시 이륙 중량인 T-129 공격 헬기가 약 5톤, 미리온 무장 헬기가 4.9톤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장 능력 및 기동성 등 전체적인 면에서 T-129 공격 헬기가 미리온 공격 헬기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리온은 기동헬기 기반으로 만들어진 헬기답게 화물 공간이 있어 인원이나 유무인 통제를 위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맨패드에 의해 공격 헬기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헬기의 기동성보다는 적외선 재민장치인 DIRCM과 같은 장비를 추가 장착 또는 유무인 복합 운용을 하는 것이 생존성에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부품 수급 불안정과 서방의 제재 등이 한국산 헬기에게는 기회의 창을 열어준 셈입니다. 방글라데시가 미리온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가성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카이가 미리온에 이식하고 있는 미리전 수행 능력, 즉 유무인 복합체계 때문입니다. 헬기 조종사가 위험지역에 진입하기 전 헬기에서 드론을 먼저 발사해 정찰하거나 자폭 공격을 가하는 이 기술은 헬기의 생존성과 작전 방향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게 됩니다. 카이는 현재 미리온과 무인기 간 데이터 링크 통신을 검증하는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2단계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헬기와 무인기를 연동하는 최종 단계 시연이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에어스에서 공개된 미리온의 공중발사형 드론은 길이 1.2m, 날개폭 2.5m, 시속 200km의 속도로 2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리온이 단순한 공격 헬기를 넘어 하늘을 나는 드론 모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수리온은 최대 9명의 완전 무장 병력 또는 1.5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관총과 로켓포드를 장착해 무장 헬기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방글라데시는 두 기종을 결합해 공격, 수송, 정찰을 아우르는 회전익 전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방글라데시가 단일 기종이 아닌 공격 헬기와 수송 헬기를 동시에 도입하려는 것은 전술적 운영 유연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국정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즉각 대응 가능한 회전익 전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글라데시가 기존 60여 대의 헬기를 운영 중인 만큼 방글라데시의 첫 계약이 성사되면 후속 계약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송과 공격을 동시에 확보하는 통합 솔루션은 중견 국가의 매력적인 조건이 됩니다. 동일 계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면 정비 체계와 교육 훈련을 통합할 수 있어 운용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방글라데시가 헬기 전력을 종합적으로 재편할 경우 단일 기종 도입보다 통합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수출이 성사된다면 한국 방위산업은 지상, 해상, 고정익 항공기에 이어 회전익 항공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수출 실적을 보유한 진정한 방산 메이저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됩니다. 카이 관계자는 수리온과 미리온은 한국군의 까다로운 작전 환경에서도 검증된 기체라며 유무인 복합체계 등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경쟁 기종을 압도하는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도입이 성사될 경우 카이는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으로 수출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카이 헬기 도입은 단순한 수출 건수 증가를 넘어 국산 방산이 러시아, 중국 무기체계가 지배하던 시장에서 대체제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필리핀은 이미 F-50 경전투기 24대를 도입 및 추가 도입을 한 바 있어 회전익 분야에서도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태국 역시 노후화된 벨 헬기 교체를 검토 중에 있어 카이의 미르온, 수리온이 경쟁 대상이 오를 가능성이 크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동남아시아가 러시아, 중국산 무기에 의존해왔지만 최근 공급망 불안과 기술 신뢰성 문제로 대안을 찾고 있다며 검증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신속한 AS 체계를 앞세운 한국산 헬기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리온은 중동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리온과 미리온 수출을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안트기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